1.5 비문학 8강 시작하겠습니다. 70쪽이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내용 전개 순서 파악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글의 순서를 뒤섞어 놓고 전개 순서로 바른 거 찾는 부분이죠. 어, 일단 이 유형은요. 2025년 예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꾸준히 앞으로 내겠다는 거죠. 유독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만 고집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전략 보시면 여러 소재를 다루는 문단은 항상 맨 처음이나 맨 끝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 처음에서 나 이런 얘기 할 거야라고 소개하거나 아니면 쭉 다른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 내가 이런 얘기 해줬어 결론이 이거야라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소재를 다루는 문단에서 언급한 소재 순으로 앞이나 뒤의 내용이 배열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외에 여러 소재를 다루는 게 마지막에 나오면 결론을 유도하는 따라서 이렇듯 뭐 한마디로 이런 것들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소재를 다루는 게 맨 앞에 나오는지 맨 끝에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순서 문제는 언제나 긍정형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뭐 내용 전개 순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선택지 먼저 봐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1, 2, 3, 4번이 가 아니면 나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가 보면요.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은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종교적, 주술적인 동물. 그다음에 2번 신을 위한 동물 그리고 3번 인간을 위한 동물로 구분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여러 구분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올 거고요. 이거 보는 순간 이 뒤에 종교적 주술적인 거, 신을 위한 거, 인간을 위한 거 순서대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 보세요. 인류가 남긴 수많은 미술 작품을 살펴보다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요. 미술 작품에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나 고양이, 꾀꼬리 등도 있지만 해태나 봉황 등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동물도 적지 않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일단 가하고 나를 봤을 때 물론 다 라까지 보면 쉽게 드러나기는 하는데요. 그죠? 지금 요거 둘 중에 뭐가 먼저야겠어요? 지금 보세요.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 요걸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얘는 미술 작품, 그죠? 다른 거니까 B. 그다음에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 A죠. 그러면 나에서 가로 가야겠어요? 가에서 나로 가야겠어요? 나에서 가로 가야겠죠. 만약에 가에서 나로 가면 그죠?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술 작품 얘기하다가 뭡니까 다시 동물들 얘기하고 그죠? 이상하죠? 우리 왜 같은 소재를 다루는 것들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에서 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술 작품에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동물들은 이렇게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다의 종교적 주술적인 성격의 동물 아까 가의 1번이죠. 그리고 물론 다의 끝부분에서 인간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해가지고요. 1번과 3번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돼요? 라에서 신의 위엄을 뒷받침하고 신을 도와 치세 일부를 분담하는 신을 위한 동물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 나가 다라 이렇게 가야 되고요. 가와 나의 관련성을 급하게 따지지 않더라도요. 그죠? 나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이 나눈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다라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가 맨 앞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가다라 이렇게 이어지고 나가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패턴은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전략 2 보면 그죠? 우리 72쪽입니다. 일반적인 진술과 사례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예라는 것 자체가 그죠? 일반적인 예가 포함되는 일반적인 진술을 자세히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과 사례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적절한 거. 일단 선택지 보면 가 아니면 단데요. 가 한번 보세요. 가는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해가지고요. 지금 추가되고 있죠. A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왜 추가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첫 번째 주문에 짬뽕 추가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안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 번 보죠. 자,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얘기하면서요. 자, 다음에 다 계속 조금 건너뛰어서 볼까요? 자, 둘째 줄인데요.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신체 기관을 움직이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해서 일단 두 가지 나오네요.
그죠? 자연을 변화시키며 그다음에 뭡니까? 자신의 본성도 변화시킨다 그러면 지금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을 변화시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하고 라가 나와 있는 나는요 거미의 사례와 그죠 꿀벌의 사례 그리고 건축가의 사례를 통해서 그죠 노동의 결과가 노동자의 상상 속의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뭡니까 사람이 그죠 훨씬 더 동물보다 낫다라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다의 바로 사례로 이어지긴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자연을 변화시키고 본성을 변화시킨다라는 건데 나는 자연 변화의 사례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라 쪽에 한번 보면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의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해 준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동물 수준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 그럼 일단 라 한번 보면요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된 거죠.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자연의 힘을 통제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의 1번에서 얘기하는 게 라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음에 라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나 처리 잘해야 되는데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의 결과가 상상 속에 존재한다는 특성을 사례로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가 여기에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가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게 바로 이거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언급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글 안에서는요. 다라 나가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 같은 경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에서 언급한 두 번째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본다면 다 다음에 가가 바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오, 되게 쉽죠?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인데 우리 왜 지시 표현이나 접속 부사 내용 전개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개념 정리할 때 파악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선택지 보니까 상당히 재밌어요. 가, 나, 다라 그러면 시작점만 잡으면 끝 나는 거네요. 그죠? 게다가 이제 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주어진 부분 잘 보셔야겠죠. 가볼게요. 20세기 한국 지성인의 지적 행위는 그들이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 인종의 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요.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틀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역방향이 즉 뭐예요?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즉 뭡니까? 서양이 뭐를 동양을 해석하는 얘기가 그 앞에 나와야 되죠. 그죠? 이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이 동양을 해석한다는 얘기가 이미 맨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가 바로 이 뒤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도 행여 모르니까 나머지 보죠. 나 보니까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할 때, 그죠? 그다음에 동양은 동양이다. 그다음에 당위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동양인인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양을 너무도 몰랐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서양이 동양을 해석한다라는 언급이 나다 라인은 없기 때문에 천생가가 주어진 첫 번째 내용 다음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어, 순서 문제에서요. 이 위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선택지 자체에서 시작점만 파악하면은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선택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이런 문제 푸실 때 절대 그런 건 안 돼요. 그렇죠? 무식한 거. 1번에 맞춰서 읽어보고 2번에 맞춰서 읽어보고 3번에 맞춰서 읽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다 맞는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4번 계속 똑같은 유형 이어집니다. 선택지 먼저 보죠. 다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가보니까 사물은 저걸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걸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해서 기준에 따라서 저것 이것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 정리해보면
상대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얘기를 바로 끌어내지 못해도 돼요. 다만 기준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이걸 안에서 상대적, 절대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보죠. 자,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그죠? 뭐 말 그대로 이제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그랬으니까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비슷한 얘기네요.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해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자, 방생의 설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몰라도요.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저 해시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글상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헷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제 처음 언급하는 소재 사람을 얘기할 때 저 헷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은 글 전체 앞에서 헷이기가 전반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저 헷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다 보죠. 자, 그래서 성인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러면 가와 나가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이거 부정하는 거네요.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다는 일단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다음에 라의 위상을 보면 그러나 역접이고요. 그 즉 해시 가지고 그 해시 그러면 바로 앞에 해시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글 안에서는요. 나 다음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 다음에 라가 나오는 게 아이고 이런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정답 빼고 정답이 2번이라면 3번을 가장 많이 택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정답이 3번이라면 2번을 가장 많이 택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표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야 되죠. 그럼 내용 한번 보죠. 회시가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옳다에 의지한다 해가지고요. 하나가 그 자체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어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거 상대적인 거네요. 그러면 보세요. 다 혼자만 절대적인 거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라는 붙어 있어야 되고 가도 어때요? 상대적인 거. 그러면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 쭉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거 얘기하는 거. 얘 혼자가 따로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 3번이 아니라 가, 나라,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지시 표현에서 나와 라가 이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사한 소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것끼리 뭉쳐 있게 되면 가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2번이 가장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원리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전략 5 한번 보죠. 78쪽이고요. 자, 글의 전개 순서에서 일정한 시 공간적 순서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해가지고요. 물론 현재에서 과거로 갈 때는 시간을 거슬러 본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 특별히 없다면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공간적인 순서 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가보죠. 다음 글의 전개 순서 나와 있고요. 선택지 보니까 기억 아니면 리을이죠. 기억 보죠. 1700년대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리를 볼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시간 표지 나오네요.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겠어요? 기억이죠. 그죠? 이게 더 시간상으로 먼저고요. 이제 나머지 표지를 봐야 되죠. 자, 그러나 역접이고요.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 그러면 니은 앞에는 적어도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분야에서는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니은 앞에서는요. 우위를 갖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 보면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해가지고요. 일단 기업과 유사한 거 얘기하고 있네요. 평균 소득.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소득은 계속 증가했고요. 리론 혼자 19세기 그다음에 미음에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 그러면 적어도 여기 나온 시간은 1700년대하고 19세기이기 때문에 초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1700년대일 수밖에 없고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거 그러면 잘 보세요.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았던 거 그다음에 풍요로웠던 거 얘기하고 있는 게
기역 뭡니까? 디귿 미음이 동일한 소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리을 혼자 19세기로 나중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글 안에 서는요. 그죠? 기역, 디귿, 미음이 뭉쳐 있어야 되고 리을이 그 다음에 나와줘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이 뭉쳐 있는 부분은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용 보면 자 1700년대 중반 이후에 평균 소득 높았던 거 초기에 풍요로움을 누렸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9세기 얘기한 다음에 지금 리을 다음에 니은이 이어지는 맥락 보면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인 대전함, 기업가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야에서는 특별한 우위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재밌는 게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이거든요. 2번이 아니라 이 3번도요. 기역, 디귿, 미음이 붙어 있기는 해요. 다만 리을이 앞에 나오면 안 되죠. 왜? 얘가 19세기 1700년대 중반 훨씬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2020년도에 가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이 리을 리은의 관계보다 요거 묻고 시간적으로 나중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할 때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가 리을에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6번까지 마저 한번 가볼까요? 80쪽이고요. 자, 역시 자연스러운 거고요. 얘는 보니까 가 혹은 답니다. 그죠? 선택지 보니까 가 먼저 보죠. 자,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낸 상품은 시장에 그죠?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뭡니까?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상품이 시장에서 자립적으로 산다. 다 볼게요.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그죠? 시장 안에서는 그것이 독자적인 인격체, 상품이 주체가 된다. 가에서도 상품의 자립성, 다에서 상품의 독자성, 주체성 비슷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와 다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자, 당황하지 말고 나머지 내용들 봐야죠. 그러면 이처럼이라고 앞 내용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아이고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서 주어지는 거죠. 앞에 거 가리키면서 상품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2번 시장 법칙은 하면서 정돈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 앞에는요. 일단 뭐에 대한 얘기? 상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시장 법칙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겁니다. 전체 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라까지 보죠. 또한이라고 추가되는 거니까 당연히 맨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상품을 생산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따라 뭐라고요?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네요. 그죠? 가와 다가 상품에 대한 얘기. 둘 중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라에서 또한이라고 추가하면서 시장 법칙 그리고 나에서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라고 정돈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 다가 앞에 뭉쳐있고 라나 순으로 이어지는 거 뭐가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은 1번인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가 앞에 거 가리키면서 여러 개를 모아서 정돈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자, 그냥 마구잡이로 푸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순서 파악하기는요. 좀 이렇게 머리를 빡빡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8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9강에서 순서 문제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